영화 사냥의 시간이 드디어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원래는 지난 2월 극장에서 개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개봉이 연기되다가 결국 넷플릭스와 손을 잡은 영화죠. 넷플릭스에서 공개되는 것도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존 계약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았던 이유로 공개 일정이 또 연기됐었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사냥의 시간을 둘러싼 산업적 파장이 아닌 영화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기대와는 다른 영화이기도 했고 흥미로운 작품이면서 동시에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영화였습니다. 사냥의 시간은 근미래의 한국을 배경으로 합니다. 영화가 보여주는 미래의 한국은 전혀 밝지 않습니다. 하늘은 언제나 잿빛이고 거리는 노숙자들로 넘쳐나며 건물 곳곳은 그래피티로 낙서가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영화 속 대사를 볼 때 이 나라에는 마약과 총이 거의 일상적인 물건으로 취급됩니다. 그런 한편 도시 곳곳에서는 각종 시위가 일어나고 있죠.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헬조선보다 더 심한 헬조선입니다. 하지만 사냥의 시간이 보여주는 미래의 헬조선은 꽤 흥미로운 풍경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보았던 영화 블레이드 러너가 화려한 디스토피아를 보여주었다면 사냥의 시간은 그 영화의 미래에서 색채를 뺀 나머지 풍경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사냥의 시간은 이런 시대를 배경으로 한 걸까요? 영화를 보고 있으면 이 이야기가 꼭 미래를 배경으로 해야만 가능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어차피 지금도 헬조선이라고 불리니까요. 주인공은 4명의 남자들입니다. 대사로 미루어 볼 때 이들 대부분은 군대를 다녀왔고 교도소에도 다녀온 걸 보면 대략 20대 중반 정도로 보입니다. 이제 막 교도소에서 출감한 준석이 친구들과 만납니다. 이들은 과거 함께 보석상을 터는 등 각종 나쁜 짓을 함께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로 나온 준석은 이곳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있을 때부터 꿈꾸었던 계획을 실행하려고 하죠. 문제는 돈이죠. 그래서 이들은 도박장의 금고를 털려고 합니다. CCTV와 경비원의 위치, 범행 동선을 체크하고 총까지 구비합니다. 그리고 돈을 훔쳐냅니다. 하지만 사냥의 시간의 진짜 이야기는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사냥의 시간은 한국 개봉에 앞서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당시 나온 평가들을 보면 코엔 형제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그리고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들이 언급됩니다. 그 이유는 사냥의 시간이 특정한 범죄 행위 대신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중심에 놓은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안톤 쉬거, 터미네이터의 T-800과 같은 역할을 하는 캐릭터가 배우 박혜수가 연기한 한이란 인물이죠. 영화 속의 한은 인간병기와 같은 능력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안톤 쉬거처럼 상대방에게 공포를 느끼게 하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보여주는 건 주인공 준석이 느끼는 공포와 죄의식에 대한 묘사들이죠. 사냥의 시간은 러닝타임의 상당 부분을 주인공 준석이 느끼는 공포의 묘사에 할애합니다. 이때부터는 영화가 앞서 보여주었던 디스토피아의 한국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두운 주차장과 병원, 안개로 자욱한 도로, 그리고 한국 영화에 자주 나오는 컨테이너 박스들과 텅 빈 건물이 주된 무대입니다. 저는 사냥의 시간이 지금 시대의 청년이 현실에서 느끼는 공포와 좌절감 등을 장르 영화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고 맞서 싸우려고 해도 절대 이길 수 없는 상황,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죠. 사냥의 시간은 주인공들이 벌이는 한탕에 초점을 맞춘 듯 보이지만 이 범행 장면은 블록버스터 액션 영화처럼 멋있게만 보이지 않습니다. 군생활 시절로 처음으로 총을 만져본 주인공들은 총놀이에 들뜬 아이들처럼 보이기만 합니다. 실제 범행 상황에서도 자기가 저지르고 있는 짓에 자기가 겁을 먹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 주인공들은 더 좁고 좁은 곳으로 내몰리면서 반격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청년의 반격, 이것이 사냥의 시간의 주제가 될 수 있겠네요. 세상 모두에게 사냥당할 위기에 처해있던 작은 동물이 결국에는 이빨을 드러낸다는 이야기, 사냥의 시간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저는 이런 이야기를 왜 굳이 근미래로 설정해서 해야 했을까 의문입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냥의 시간의 제작비는 약 100억 원입니다. 영화의 초반부에 보이는 근미래의 풍경 그리고 각종 총기 액션 장면을 위해 쓰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영화에 미래가 필요했던 이유는 총이 아닐까 싶네요. 지금의 한국에서는 총이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으니까요. 범죄 조직도 아니고 특수부대 출신도 아닌 그런 남자아이들이 총을 집어 싸우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처럼 총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여야만 했을 것 같습니다. 총을 이용해 액션 장면을 만들 수도 있고 그만큼 영화의 크기를 키울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실제 결과물은 아주 큰 영화가 아니지만 말이죠. 근미래의 한국을 다루면서 할리우드 장르를 채용한 결과물인 동시에 산업적으로도 큰 파장을 낳았던 작품이니 넷플릭스 가입자라면 한 번쯤 감상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